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한쪽에는 원탁구 불금 리그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역 탁구 리그의 결과와 규경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그렇죠. 마치 현미경으로 본 세포 조직 슬라이드 하나랑 망원경으로 본 성운 사진 하나를 나란히 놓고 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번 탐구의 진짜 재미는 이 둘이 사실 같은 우주의 일부라는 걸 발견하는 데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이 현미경과 망원경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제44회 원탁구 불금 리그 데이터 속에서 철학적 통찰의 증거를 찾아보고 반대로 그 철학 텍스트를 통해 이 작은 탁구 커뮤니티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라켓부터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치열한 금요일 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자료를 보면 제44회 리그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에 열렸어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정기 행사네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 이 문구가 아주 정겹습니다. 경기 방식부터가 흥미로워요. 그냥 와서 이기는 사람하고만 붙는 그런 단순 토너먼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8명씩 4개 조로 나눠서 조별 풀리그 예선을 먼저 치릅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 몇 게임은 보장받는 구조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본선 토너먼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금요일 밤에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첫 판에 지고 바로 집에 가는 허탈한 상황. 이런 거 만들지 않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단순히 승자만 가리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모두가 충분히 즐길 시간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깔려 있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인 경쟁보다는 포용적인 교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죠. 포용적인 교류요. 네, 승패를 떠나서 일단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6 지역별 승급 부수 적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이나 성남, 하남 지역 선수들은 자기 지역 부수를 그대로 적용받는데 군포나 안양에서 온 선수는 자기 부수에서 하나를 빼고 심지어 안산이나 오산에서 온 선수는 2개를 빼서 적용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마추어 리그에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리한다고요?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죠. 이건 이 리그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쳐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아마 이런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특정 지역 출신 선수들이 리그를 막 휩쓸었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 저기 안산 탁구장 출신들은 너무 잘해서 우리랑 게임이 안 돼. 뭐 이런 불만이 나왔겠죠. 아하. 그러니까 각 지역 탁구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그걸 핸디캡으로 조정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뭐 국제대회에서나 볼 법한 고민의 깊이인데요. 네. 이건 단지 공정성을 넘어서 커뮤니티의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 리그에서는 당신의 지역에서 온 실력을 이 정도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셈이죠. 와, 이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안산에서도 오산에서도 기꺼이 이 리그에 참여하러 오는 거고요. 는 건 첫 출전 4강 진출 시 1부스 올려서 게임 진행, 첫 출전 우승 시 다음 리그 자동 승급 같은 규정이에요. 이건 마치 게임 캐릭터가 퀘스트를 깨고 레벨업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리그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 진화하는 거죠. 진화한다. 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맞는 새로운 위치를 부여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만들고 동시에 그 신예에겐 승급이라는 영악한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덕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계속 바뀌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지난번에 처음 나와서 우승하더니 바로 승급했잖아. 대단하다. 이번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이겨봐야지. 같은 개인적인 서사들이 계속 쌓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단순한 탁구 경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게 커뮤니티를 끈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생기고 승급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가 다음 주엔 다시 복식조 파트너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라마의 44번째 에피소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3부의 박정현 님이네요. 이 우승으로 불금 리그 2부로 승급까지 하셨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축하할 일이네요.
준우승은 6부의 오용학 님이 차지했고요. 공동 3위는 5부 김성민 님과 6부 김익한 님이었습니다. 결승전 대진을 보세요. 3부 선수와 6부 선수의 대결. 아, 맞네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교한 핸디캡 시스템의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수 차이가 꽤 나는데도 결승에서 만났다는 건 그 핸디캡이 차이를 메워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전략, 그리고 핸디캡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우러져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경기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밑에 적힌 작은 메모입니다. 준우승을 한 오용학 님이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다음 45회 리그를 위해 폼 클렌저 8개를 찬조하셨다는 내용이요. 방금 우승을 놓친 사람이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자신의 아쉬움이나 패배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곧바로 공동체의 다음 행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쓰는 행위니까요. 맞아요. 이건 개인의 승패를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바로 그 마음. 준우승을 하고도 바로 다음 대회를 위해 기여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당신이 보내준 다른 자료, 그 철학 텍스트에서 말하는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닐까요? 개인의 욕망이나 결과라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선택 말이에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이제 그 철학 텍스트라는 다른 렌즈로 이 탁구장을 들여다볼 시간이네요. 네, 이 텍스트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배우자, 자녀, 부모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내 뜻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출장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고 승진의 야망을 잠시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서양 철학의 거장들, 플라톤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평생을 독신 남성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아,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상적인 관계에 얽힌 속에서 겪는 희생과 타협의 가치를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온전히 체감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이라는 가느다란 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텍스트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인생의 큰 기회를 포기하는 수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탁구 치러 가는 걸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좀 과한 비유 아닐까요? 솔직히 그냥 재미있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나의 시간과 편안함이라는 가치보다 우리의 연결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요. 그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탁구장으로 향합니다. 이건 매주 반복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희생의 총합이에요. 희생의 총합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한 번은 재미지만 매월 2번씩 몇 년을 꾸준히 참여하는 건 분명한 의지와 선택의 결과일 테니까요. 그리고 오용학님의 폼 클렌저 찬조는 그 선택의 본질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결승에서 패배한 직후 인간적으로 가장 아쉽고 속상할 그 순간에 그의 다음 행동은 개인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여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의 패배보다 우리의 다음 리그가 더 중요했던 거죠. 와. 이것이야말로 텍스트가 말하는 나의 야망, 즉 우승을 잠시 내려놓고 돌봐야 할 것, 커뮤니티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의 완벽한 직소판 아닐까요? 마지막 구절에 폭풍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끌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걸 탁구 경기에 빗대면 치열한 승부라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나누는 악수, 그리고 오용학 님이 내놓은 그 폼 클렌저가 바로 그 끌림의 구체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밤의 실천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핸디캡 규정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승패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리그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타협하고 양보하는 과정의 생생한 예시들이죠. 책상에 앉아서 사유하는 대신 탁구대 위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우리는 하나의 지역 스포츠 리그의 아주 세세한 규칙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거대한 주제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두 자료가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완벽히 이해될 수 없는 사이처럼 느껴져요. 핵심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철학책에 나오는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라는 말이 꼭 가족이나 연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금 리그 같은 작은 사회적 구조들이야말로 그 심오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지는 진짜 무대인 겁니다. 맞아요. 권리와 의무라는 말이 처음에는 아주 무겁게만 들렸는데 생각해보니 이 탁구 리그 회원들도 서로에게 암묵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정정당당하게 경기할 의무, 결과에 승복할 의무, 그리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함께 즐기고 기여할 권리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간식, 커피, 빵, 컵라면, 만두 같은 디테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간식. 이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함께 라면을 먹는 한 식구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의식. 네. 경기가 끝나고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방금 전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관계가 쌓이는 순간이고 철학자들이 놓쳤을지 모른다고 텍스트가 지적한 바로 그 가느다란 실이 엮이는 순간입니다. 듣고 보니 이 가느다란 실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매주 금요일 저녁 탁구장에 모여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상대의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쳐주고 끝난 뒤에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인사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 아주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군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탁구 리그를 만들고 참여하면서 그 시를 엮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동호회일 수도, 단골 가게 사장님과 나누는 대화일 수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작은 규칙들을 존중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탁구 불금 리그라는 구체적인 세계의 디테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박정현님의 값진 우승과 승급, 여러 지역 선수들을 아우르려는 복잡하고도 공정한 규정들, 그리고 준우승자 오용왕님의 따뜻한 나눔까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연결하면서 왜 이런 작은 커뮤니티들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한 것 같네요. 금요일 밤의 탁구 경기든 플라톤의 대화편이든 그 중심에는 결국 더 나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철학 텍스트는 위대한 서양 사상가들이 대부분 미혼 남성이었기에 인간 경험의 아주 중요한 일부를 놓쳤을 수 있다는 도발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이 몸담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곳에서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시선으로 그 분야를 바라본다면 기존의 전문가들이 미쳐보지 못한 어떤 본질적인 가느다란 시를 발견하게 될까요? 경쾌한 탁구공 튀는 소리 핑! 경쾌한 탁구공 튀는 소리 핑!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가방 속에 던져두고 모여든 원 탁구 클럽 열기로 가득해 초록색 매트 위로 흐르는 땀방울 속에 우린 서로의 눈빛을 읽으며 서 있어 성장한다는 건 때론 양보하는 거야망보단 지금 이 순간의 의리가 소중해 가느다란 실처럼 미어진 우리들의 맘 라켓 끝에 실어 저 멀리 날려봐 불타는 금요일 불금 리그 하얀 공이 그리는 승리의 포물선 박정현의 우승 일부 승급 축하해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의 이 밤 결승전 끝나고 달려간 차 안에 나부를 기다리는 8개의 선물 오용하게 폼 클렌저
해적 그 따뜻한 찬조에 패배 아쉬움도 거품처럼 사라져 미혼의 철학자들은 몰랐던 이 기분 서로 연결되어 숨쉬는 법을 배워가 용서와 겸손 감사가 꽃피는 테이블